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경찰대학교 편입시험 문제 제 11번. 자, 11번에 대해서 문제를 갖다가 살펴볼 건데, 지금 보니까 죄수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그 죄수에 대한 건데,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고르랍니다. 그래서 정답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정답은 4번인데, 자, 4번 먼저 보자. 4번 설명하고, 나머지도 드릴게요. 4번에 보시면은, 답 체크하고, 건물 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았는데, 임차인들을 속여서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지금 몇 명이야 이거? 2명이죠. 하나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이라는 바로 범죄를 저지른 거고, 또 하나 임차인들, 새 들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세라고 뻥까갖고, 그죠? 월세를 전세라고 뻥까갖고 보증금을 갖다가 착복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야? 사기친 거죠? 그죠? 자, 그 경우에, 사기죄하고, 업무상 배임하고의 이 죄수 관계인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은 어떤 거야?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두 개의 구성요건을 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수개의 구성요건을. 지금 이 경우에는 뭐냐? 건물 관리인이 건물주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임차인들, 새들어 사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먹은 거, 그죠? 또 하나가 있는 거죠. 그죠? 두 개의 행위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또 피해자도 각각 다르단 말이야. 하나는 건물주에게 업무상 배임이라 해갖고, 위임한 임무를 벗어나서, 그죠? 업무를 엉뚱하게 처리한 거죠. 배신한 행위죠. 그리고 또 임차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속였죠, 지금. 월세를 전세라고 속여갖고 전세 보증금을 착복했단 말이에요. 편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피해자도 둘이란 말이야. 피해자도 다르고, 행위도 각각이고, 그죠? 구속요건도 다르고, 또 하나, 뭐도 달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호법익도 서로 지금 다르죠?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해서 사람을 갖다가 속여갖고, 그죠? 기망을 해갖고 가져간 거고, 하나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위임한 임무를 갖다가 신임을 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 될 수가 없죠.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위여야지 돼요. 행위가 하나인데 두 개의 구성요건을 건드리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상상적 경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나머지 정답이 되지 않은 것도 한번 보자고. 자, 동그라미 1번에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 이체 받은 후 범인이 사기 이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답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서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이스피싱 범인한테 지금 피해자가 있죠. 그죠? 보이스피싱 당한 놈. 그죠? 지금 피해자를 기망해서 돈은 받았는데, 범인의 계좌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기 이용 계좌로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 경우에, 그죠? 이 경우에 이 죄를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일단,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사기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기 통장 있잖아요. 사기 이용 통장에 대해서 봤을 때, 보이스피싱 범인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될 이런 의무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보관의 의무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횡령죄는 구성하지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문장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죠? 보관의 의무, 보이스피싱 범인이, 그죠? 그 통장에 들어온 돈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횡령죄는 구성하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2번에 보겠습니다. 자, 2번에 보니까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거야?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했답니다. 자, 이 경우에 봅시다. 이게 형사들이 출동했으니 도망가라 사건이거든요. 자, 이때 자기 범인, 도망가라 라고 범인들에게, 그죠? 조폭들에게 얘기한 그 자기 행위에 대해서만 범인 도피만 물었고요. 부작위 형태였던 바로 직무유기는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 이제 3번에 한번 가보자고. 자, 3번에 봅시다.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 불법 사용의 범행을 했답니다. 자, 이 경우에 봅시다. 이 경우에 지금 상습이라는 것은 습벽에 의한 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불법 사용죄 같은 이런 경미한 부분을 갖다가, 그죠? 다 그냥 싸잡아 넣을 수가 있어요. 상습절도 안에.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상습절도 등이 흡수돼서 어쩐다는 거야? 한 개의 죄만 성립하고 별개로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5번에 보면 되나요? 자, 5번에 보자고. 5번. 자, 5번 봅시다. 자,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그렇죠. 자,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도 마찬가지이므로 국가정보원 직원이 자,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다. 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로 일정 기간 계속해서 저질렀답니다. 자, 이 경우에 이 말이 등장하는 거는 뭐냐? 포괄일죄죠. 그죠? 그래서 포괄일죄로 전부 다 하나로 바구니에 담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비록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포괄일죄. 왜?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로 계속해서 저질렀기 때문에 이 범죄는 포괄일죄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이런 포괄일죄 하면 머릿속에 여러분이 담아두셔야 되는 범죄가 뭐냐면은 편의점 알바가 매일마다 퇴근하면서 말보로 담배 한 갑씩 떼벼가는 거, 그걸 좀 기억하세요. 되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1월 1일 날 알바를 시작했는데 6월 달에까지 계속해서 매일마다 한 갑씩 말보로 담배를 하나씩 훔쳐간 경우, 자, 이 경우에 포괄해서 그냥 절도 1죄만 됩니다. 그죠? 그 근거는 뭐야?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라는 거야. 그죠? 자, 이 경우에는 어쨌든 포괄일죄,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저질렀다면은 포괄일죄가 됩니다. 그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포괄일죄의 가장 핵심어는 뭐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라는 것도 머릿속에 넣어주십시오.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마쳤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로는. 여기까지 수업할까요? 고맙습니다.